2025년 7월 8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제10회 동아시안컵 챔피언십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29도가 넘는 엄청 더운 날이었고, 실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 도착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대표팀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한 대가 더 들어오더군요. 중국 대표팀이었는지 대한민국 대표팀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용인 미르 스타디움을 먼저 소개하면 2018년에 개장하였고, 용인시의 종합체육시설로 노후해진 용인 종합운동장을 대체하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날아오르는 용의 모습을 표현한 주 경기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경기장 입구 근처에 치킨과 음료 그리고 응원 도구들을 파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생각보다 유니폼과 응원 도구가 가격이 있어서 저는 패스했고요. 40분 전에 입장해서 보니 처음에 갈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기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사람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4,000명 조금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나름 국가대항전이고 간만에 하는 대표팀 경기인데도 해외파가 모두 빠져서 그런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이 붉은 악마여서 표를 붉은 악마 자리로 잡았고요.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는데 정말 더운데 고생한다라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런 날은 정말 정신력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우나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골키퍼 연습을 하고 있는 조현우 선수를 봤는데요. 이번 게임에 주장으로 출전하는데 굉장히 몸놀림이 가벼워 보였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쇼패스, 공백기 연습도 하면서 차분하게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경기 시작 10분 전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김민재 등 해외파가 나왔던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을 생각하면 협회의 홍보 문제인지 더워서 그런 건지 너무나 축구가 유명 개인 선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먼저인가, 내가 좋아하는 선수 개인이 먼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 달이 떠서 찍어봤는데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경기장이 뿌연할 정도로 보이네요. 작년에도 붉은 악마와 함께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을 볼 때도 태극기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애국가와 함께 태극기를 움직이는데 기분은 제가 경기 뛰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태극기와 애국가는 그냥 눈물이 납니다. 선수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조윤우 주장이 파이팅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고 나머지 10명이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서로 믿어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2분에서 5분까지는 중국이 볼을 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위협적인 장면도 없고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뭘 하고 싶은지 감독의 전술도 선수들의 모습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중국팀의 수준은 우리나라 대학교 선수들보다 더 떨어진다고 느껴질 정도로 임팩트도 없고 수준이 너무 낮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기사로 보면 감독이 많이 준비했다고 하던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전술 이해도가 중국팀이 낮은 건지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뛰어난 건지 여튼 이날 중국팀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스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동경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왼발 원더골을 넣었습니다. 붉은 악마도 관중들도 모두 놀라하며 빠르게 첫 골이 터진 것이 오늘 경기가 굉장히 쉽게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계속된 한국 선수들의 점유율과 아쉬운 마무리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전반 21분에 이태석의 크로스에 주민규 선수의 멋진 헤딩슛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중국 수비가 제대로 점프를 못하고 그냥 골 넣으라고 서비스 주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프리하게 크로스도 올라오고 마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수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의 대인 마크와 볼의 예상 낙하 지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이번 수비는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중국의 프리킥 찬스가 생겼습니다. 프리킥 슛을 했고 박진섭 선수가 얼굴로 막았습니다. 이날 박진섭 선수의 센터백과 경기 조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북 현대에서 보여지는 몸 상태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중국은 몇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옵사이드에 걸리거나 택도 없는 마무리 등으로 경기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끝났고요. 후반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았고 경기를 TV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덥고 땀이 줄줄 흐르는 엄청난 날씨여서 이날 뛴 선수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고 한 나라의 대표로 경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는 우리나라에 많은 찬스가 있었지만 아쉬운 마무리가 계속되다가 후반 13분 이동경의 코너킥에 박승욱이 떨궈주고 중국 키퍼가 맞고 흐르는 공을 김주성 선수가 툭 갖다 넣어서 결국 3대0이 되었고 이후 경기는 우리나라의 거의 일방적인 공격과 중국의 역습에 의한 홈런슛 등 박진감 넘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한 수 아래의 팀과 연습 경기를 지켜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프로팀과 대학팀 아니면 실업팀과의 경기 같았고 마음이 쫄린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팀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고 우리나라는 1군도 아닌데 이 정도로 실력이 낮으면 중국은 정말 멀었다라는 생각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 그러나 3대0으로 이겨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독, 코치진들도 수고했고요. 중국 선수들도 수고했는데 너무 못해서 뭐라 해줄 말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동아시안컵 일본과의 경기도 직관하러 갑니다. 많이 찍어와서 상세히 경기장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스케치의 동아시안컵 평가였습니다. 처음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